그리고 직선을 곡선화합니다. 각을 곡선 만들어주고 그대로 내가 시술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그어줍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손님한테 면봉, 그죠? 여기서는 지우개를 쓰는 거죠. 똑같은 건데 좀 다른 거죠. 그죠? 지우개를 쓰는 거죠. 면봉이 지우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실전에 맞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연습이고 이건 실전이다 라는 구분을 짓지 말고 항상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연습하시고 아까처럼 1구간, 2구간, 또 보물선 그려줍니다. 3구간. 그런 다음 언더 부분 어떻게? 1mm나 2mm 체크. 1구간 직선, 2구간에서 1mm까지 올리고 올린 부분에서 어떻게? 꼬리까지 연결. 그럼 어디 부분이 쏙 들어가나요? 그죠? 여기 이 부분이죠. 시술을 했을 때 특히 눈 두덩이의 골격이 좀 과하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은요 꼭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누워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바로 앉아버리면 어때요? 처져버리죠? 두께에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나와버리면 또 언더를 또 잡아야 되니까. 자, 올라간 일자 눈썹인데 윗눈썹과 아랫눈썹의 차이는 확연히 각도 차이가 납니다. 두께 차이, 각도 차이, 느낌 차이, 완전한 디자인이 다른 건데 이것을 토탈 올라간 일자 눈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듯 디자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델링을 선정하여 원장님들이 계속 속으로 되뇌이면서 트레이닝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서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자 눈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수업입니다. 샤트 아이위드 터치 오늘 수업할 내용은 샤트 올라간 일자 눈썹 디자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올라간 눈썹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저번에는 기본적인 올라간 눈썹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간 눈썹이었죠? 근데 제가 기본적인 것만 어떻게 각을 올려서 몇 칸을 쓰며 디자인 연습은 어떻게 한다 라는 걸 저번 시간에 했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에 보면 이렇게 책에 얼굴 디자인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올라간 일자 눈썹에 있어서 효과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얼굴형 전체에 그리고 눈두덩이의 넓이 그리고 눈썹의 옆 측면 그리고 눈의 크기 또는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 이런 부분의 넓이와 좀 관계되는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간 일자 눈썹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좀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눈썹이기는 해요. 근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 높낮이를 감지하고 또는 좀 더 어울리는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썹이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넓으신 분들이 과도하게 올라간 일자 눈썹을 하게 된다면 눈꼬리가 처져 있을 때는 괜찮으나 너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평이 져 있을 때는 싸나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의 언더가 일자가 아닌 이상 조금만 올려도 각도가 10도든 25도든 45도든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 일자의 눈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시술한 사람들이 그동안 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짝만 올라가도 눈을 떴을 때 살짝만 올라가도 그거는 올라간 일자 눈썹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건 올라간 일자 눈썹이지 일자 눈썹은 말 그대로 언더의 디자인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평이 수평이어야 일자 눈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각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그건 올라간 일자 눈썹에 속합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간 일자 눈썹이 어울리시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눈 두덩이가 너무 좁다. 여기가 이제 동양인 관상학에서는 전택궁이라고 합니다. 자, 전택궁은 토지나 집, 부동산, 그죠?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좁으면 좋다고는 하지 않아요. 동양인에서 하는 얘기가. 참고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좁으신 분들은 또한 갑갑해 보이고 눈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일자 눈썹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자 눈썹보다는.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좁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 이럴 땐 과도하게 올리는 것보다 살짝 10도에서 작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7도, 5도 이 정도 올렸을 때 자연스러운 올라간 일자 눈썹이 눈매의 사나운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도 살짝 눈썹의 완전한 일자보다는 끝을 굴려서 들어가는 살짝의 둥근 눈썹 같은 느낌이 오히려 눈을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할 수 있고 올라간 꼬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눈썹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조금 있다가 줄 노트에다가 줄 연습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두엽이 과하게 좁거나 골격이 뒤로 많이 꺾여 계신 분들은요, 꼬리의 부분이 너무 길게 빠지거나 많이 각도를 많이 올리거나 하면 이 또한 어색해 버리거나 좁은 측두엽이 눈썹마저도 쭉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눈썹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올라간 일자 눈썹을 할 때는요, 측두엽이 각이 많이 지고 격하게 꺾여 있으면 완만한 올라간 일자 눈썹이 좋습니다.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각도가 많이 경사가 지면 그만큼 눈썹은 짧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골격에 꺾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인상은 강해 보일 수 있어 좋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또한 제 수업을 듣고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 눈썹과 눈썹 사이는 손가락의 세 마디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일자 눈썹도 마찬가지인 공통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사실 너무 좁아 보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마가 유난히 좁은 사람들은 눈을 제외한 이마가 유난히 좁은 사람들은 올라간 일자 눈썹에 있어서 측두엽만 좀 더 완만하고 도톰하시다면 살짝 각이 경사가 더 많이 기울어지게끔 각을 주는 일자 눈썹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또 안 되겠죠. 그 적정한 선을 맞추는 디자인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동양인은 특히나 더 눈썹에 대한 비중이 인상의 80%를 좌우를 합니다. 서양인들은 동양인보다 훨씬 비중적인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30% 아래라고 생각하고요. 동양인은 80% 이상인 이유인즉 눈썹과 눈의 입체적인 면이 완만하며 얼굴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튀는 부분이 눈 다음에 눈썹과 눈썹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마의 넓이가 눈썹을 하나 그림으로 인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큰 점에서 이마가 너무너무 좁다라는 분들은 눈썹의 경사가 앞에서 봤을 때 경사가 어느 정도 져 있으면 이마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인당의 넓이를 손가락 두 마디보다 1mm에서 2mm 정도 넓게 만들어 주시거나 앞쪽 머리를 그라데이션을 좀 더 많이 주시면, 이 말은 좀 더 연하게 주시면, 넓어 보이는 효과 주신다면 훨씬 더 이마를 시원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반영구라고 하는 게 인상을 좌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아까 반영구는 눈썹은 얼굴에, 동양인은 80%를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눈썹 디자인의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있어서 일자 눈썹의 디자인이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쉬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간 일자 눈썹은 일자 눈썹보다는 더 하기 편하겠지만 중요한 이런 요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줄 노트에다가 연습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두꺼운 납작한 연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눈썹은 반복을 한다면 한 칸을 썼었죠.
근데 올라간 일자 눈썹은 2칸을 썼습니다. 또 반복적인 얘기를 할게요. 한 칸의 폭은 1cm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체 길이는 6cm고, 그리고 중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는 3cm로 기준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썹의 이 전체적인 길이를 자를 때는 뒤쪽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를 자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밑선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올라간 일자 눈썹을 디자인을 할 땐 2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일자 눈썹은 언더가 일자이기 때문에 한 칸에서 디자인이 끝날 수 있지만, 올라간 일자 눈썹은 올라가는 산의 폭이 있기 때문에 2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가정하에 모델의 디자인을 정해 봅니다. 자, 이분은 40세 여자고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마는 좁습니다. 이좁이. 그리고 인당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의 간격은 좁습니다. 조금 난해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적어 놓은 걸 원장님들도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 적어 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이마가 좁아요. 그럼 눈꼬리는 적당합니다. 자, 눈은 올라가지도 않았고 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마가 좁기 때문에 살짝 산의 위치를 올려보고자 하고, 그리고 측두엽도 완만합니다. 이 말은 좁지 않다라는 얘기, 골격이 뒤로 확 꺾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 측두는 아까 얘기했죠. 눈썹의 끝 지점, 관자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완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모델에 있어서 잡은 건 전체의 길이는 5.8 정도, 너무 긴가요? 5.6 정도 해서 뒤로 자릅니다. 잘랐어요. 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죠? 수평, 수직, 사선. 이 또한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 연습이 부족하신 부분은 꼭 보시고 연습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마가 좁기 때문에 산을 조금 더 올린다고 생각하고 산을 위치를 정합니다. 디자인을 잡을 땐 언더선은 올라간 일자이기는 하나, 윗선에서는 디자인을 먼저 할 땐 윗선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간 일자 눈썹의 디자인의 위치를, 산의 위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직선. 그리고 눈썹의 꼬리 부분을 정합니다. 정하고 그대로 사선에서 통과. 좀 길게 잡아요. 종에서는 길게 잡아도 되죠. 그리고 앞머리에서 꼬리까지 그대로 직선. 선 연습 많이 하시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통과했죠. 측두가 완만하기 때문에 5.6이라는 적당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마가 좁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마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 있었고, 눈과 눈썹 사이가 적당했기 때문에 이마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싸납게 다 올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눈썹 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각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각도에 대한 예민한 걸 모르시거나 수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각도계에 자 있잖아요. 그죠? 자를 재어서 내가 몇 각도를 한다라는 걸 오히려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똑같아요. 일자 눈썹이랑 1대 1 같은 동등한 간격에서 각진 부분만 굴려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직선화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디자인할 부분만 좀 더 짙게 꼬리와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디자인을 빼줍니다. 자, 빼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에 일자 눈썹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죠. 1구간. 자,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2구간. 그리고 3구간.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언더가 일자인 눈썹은 시술 후 아랫부분에 배가 불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끝자락에서 1mm나 2mm 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썹의 전체적인 길이가 길면 이 구간의 끝부분에서 1mm를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전체 꼬리가 짧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살짝 더 앞으로 가도 되는데 거의 제가 앞에 얘기했죠. 1mm나 1mm 이상 살짝 더 올렸을 경우는 산의 위치에서 이 구간의 끝자락 사이에서 거의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이 그렇게 맞춰져야 대칭이 나옵니다. 골격이 양쪽이 다른데 어떻게 맞춥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종이에서 보이지 않는 거는요. 골격이 다른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판, 마네킹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 종이에서 1구간 직선, 1구간에서 1mm 올리는 데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꼬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나머지는 지우개로 지워서 내가 시술을 해야 될 지점만 딱 선만 남겨놓고는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자, 예시 2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건 무턱대고 줄에 있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이다 라는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정말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디자인 연습을 하시는 게 실전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나 종이에서는 잘했는데요. 공판에서는 잘했는데 사람한테는 참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모델이 앞에 있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연습하고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이 연습된 부분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마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 인당이 좁아요. 좁아요. 그리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러면 너무 쉽나? 네, 일단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네,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축두엽. 눈썹의 끝 지점이 좀 많이 골격이 꺾여 있어요. 경사가 졌다. 알아들으시겠죠? 많이 꺾여 있다. 자, 꺾여 있다. 축두엽이 좀 많이 꺾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고, 여자면 조금 약간 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의 관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은 되게 넓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열심히 버실 분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관상하는
학도 토탈북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예를 든 모델을 얘기를 하자면, 이마가 넓어요. 계속 상상을 합니다. 이마가 넓어. 이마가 넓으니까 눈썹을 너무 올려주면 너무너무 시원해지지 않을까? 안 되겠다. 그리고 인당 안 그래요. 눈썹과 눈썹이 너무 좁아. 그럼 좀 넓혀줘야지. 그런데 이 옆 눈썹이 이게 각이 졌어. 그럼 또 올리면 안 되는 눈썹이에요. 최대한 완만한 올라간 일자의 눈썹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눈썹 두께를 이럴 땐 너무 두껍게, 이마가 넓다고 해서 이 눈썹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해도 사실상 눈썹이 너무 좁아 보여서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꼭 강아지 눈썹처럼. 그럴 수는 없고, 적당한. 왜냐면 최상의 완전 드라마틱한 눈썹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분한테 제일 최선의 눈썹의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분의 눈썹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칸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길이를요, 한 5.3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잘랐고요. 그리고 전체 두께를 1cm 말고 한 0.8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산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자의 눈썹은 절대 올리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갔는데, 이분의 나이대도 한 40대다 보니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대인관계 있으신 분들은 또 살짝 올라간 일자 눈썹이 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 완만하게 적당한 세미 느낌의 올라간 눈썹을 디자인을 하려고 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도 언더 부분 전체적으로 사실 다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래서 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르고 언더 부분을 자르고, 두께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0.8을 정했으면 앞보다 뒤가 더 넓어지면 안 돼요. 사실 같은 두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감안해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제가 미용을 하면서, 제가 미술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제가 보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해보면 약간의 그 수학적인 게 들어가요. 미술은 과학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수학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계산을 눈으로 계산을 잘 따져야 됩니다. 여자 눈썹이 앞보다 뒤가 넓어지면 안 되겠죠. 그 남자 눈썹의 형태니까. 요즘엔 남자 여자의 눈썹 형태가 그렇게 이렇게 티나게 서로가 분별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 눈썹이 남자 눈썹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꼬리 부분을 연관되어 커팅합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스케치 하듯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더 부분이 연필의 끝이 여기 선에 갈 수 있게끔 선 디자인을 쭉쭉 연결합니다. 샤프보다는 조금 두껍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연필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들어가고, 그런 다음 이 1대1 곡선 제가 그리는 거 있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부피감과 넓이감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만든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동그라미가 더 좋거든요. 직선보다는, 체크보다는. 연습을 많이 하실 때는
내 눈이 동그라미다 생각하시고 부피감을 동글동글 많이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선을 곡선화합니다. 각을 곡선 만들어주고 그대로 내가 시술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그어줍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손님한테 면봉. 여기서는 지우개를 쓰는 거죠. 똑같은 건데 좀 다른 거죠. 그죠? 지우개를 쓰는 거죠. 면봉이 지우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실전에 맞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연습이고 이건 실전이다 라는 구분을 짓지 말고 항상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연습하시고 아까처럼 1구간, 2구간 또 보물선 그려줍니다. 3구간. 그런 다음 언더 부분 어떻게? 1mm나 2mm 체크. 1구간 직선, 2구간에서 1mm까지 올리고 올린 부분에서 어떻게? 꼬리까지 연결. 그럼 어디 부분이 쏙 들어가나요? 그죠? 여기 이 부분이죠. 시술을 했을 때 특히 눈 두덩이의 골격이 좀 과하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은요 꼭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누워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바로 앉아버리면 어때요? 처져버리죠? 두께에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나와버리면 또 언더를 또 잡아야 되니까. 자, 올라간 일자 눈썹인데 윗눈썹과 아랫눈썹의 차이는 확연히 각도 차이가 납니다. 두께 차이, 각도 차이, 느낌 차이, 완전한 디자인이 다른 건데 이것을 토탈 올라간 일자 눈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듯 디자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름이지만 응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델링을 선정하여 원장님들이 계속 속으로 되뇌이면서 트레이닝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서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자 눈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